예, 건물의 매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공간이 이 경기행복주택의 중심이 되는 공간인데요. 저희가 사실은 도심 내에 있는 주거이기 때문에 외부적으로는 좀 닫아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 부지 자체가 이제 왼편 쪽으로는, 보시는 분 왼편 쪽으로는 달팽이 공원이, 그리고 뒤쪽으로는 보뜰 공원이라는 자연 환경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정 공간에다가 자연을 끌어들이는 형태로 해서 이쪽에 보시는 단독동 형태와 실제 이게 니은자 형태로 하나의 동으로 보이지만 두 개 동의 형태가 묶여져서 외부로 열려있는 중정 공간의 형태를 가지고 매스 모델링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보시면 이쪽은 산이기 때문에 사실 접근은 어렵고요. 초기 단계에서는 저 산으로 이제 산책로로 연결하는 계획도 있었는데 경소도가 너무 높아서 연결할 수가 없는 불리한 점이 있었고, 이쪽은 이제 외부인들이 쓸 수 있는 공원이라는 환경이 있어서 사실은 동을 하부를 열어서 동선을 연결시켜주는 형태로 계획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겠지만 지금 저층부는 부대 시설들이 지금 줄을 이루고 있는데요. 도로 전면 쪽으로는 근린생활시설하고 생활을 지원해주는 시설들이 돼 있고, 일반 아파트, 그러니까 저희가 보는 공동주택에서는 입면들이 사실은 굉장히 단순하고 반복적이고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바깥의 부분은 세대가 면했기 때문에 부분이 없지만 이쪽은 사실 주거 환경에 속하는 입면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저희의 좀 장점이긴 한 테라스 쪽의 입면은 사실 이제 일률적인 그런 입면보다는 흐름이 느껴질 수 있거나 또는 좀 달라지는 입면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보시면 입면 자체에서 흐름이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디자인을 진행을 했고요. 사실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초기 계획 단계에서는 지금 보이는 이런 흐름 사이에 기둥들이 보이는데, 사실 저희가 구조적으로 저 기둥들이 없게끔 디자인을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안에 들어갔으면 보시겠지만 광정으로 면한 테라스 공중정원에서 저 구조를 해결하다 보니까 층고가 너무 낮아지게 돼서 공간의 개방성이 줄어들게 돼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한 게 실제 사용 용도상 좋아질 수 있는 층고를 확보하고 대신에 구조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기둥을 설치해가지고 내부 입면 처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난간도 좀 달라 보이는데요. 저희가 일반 난간을 쓸 때는 일단 뭐 프레임 형태의 난간을 쓰는데, 요거는 지금 입면 자체가 면의 흐름으로 해가지고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입면 부분과 이제 위배되지 않게 메쉬 형태, 면이지만 개방감을 가질 수 있는 메쉬 형태의 난간을 설치해서 그 입면의 흐름하고 면의 특징을 살 수 있도록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요 보이는 사선으로 흘러가는 면들은 실제 이제 입면의 기능뿐만 아니라 내부에 계단을 설치해서 가려줄 수 있도록 또 계단의 구조를 지지해 줄 수 있는 기능적인 이제 구조적인 기능도 같이 갖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면 사실 저희가 히든 컬러라는 개념을 썼어요. 왜냐하면 이제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을 때 컬러가 여러 가지가 있거나 하면 눈에 좀 어지럽고 시각적인 부담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정면성이 아니라 이제 측면에서 색을 넣어서 정면에서는 부담이 없고 입면에서는 컬러가 다채롭게 변화될 수 있는 부분을 하고자 이제 보시면은 측면 쪽에 색이 들어가 있고, 정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두 가지 또는 세 가지 톤의 색으로 정리를 해서 시각적인 부담을 줄이는 디자인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요 실외기도 보면은 이제 일반 공동주택에서 보면은 실외기 이제 일반적인 그릴창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조금 이제 가려주고 기능적인 부분은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없앨 수는 없지만 가려줘서 겉에 이제 컬러가 입혀져 있는 색으로 해서 2차 마감을 더 해가지고 외관적인 부분을 좀 더 신경 썼었던 부분입니다. 사실 보면은 공동주택은 단지 형태로 많이 이루어지는데 단지 계획을 하다 보면 조경공간이 분명히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 성남판교 행복주택의 경우는 도심 내 단독형 공동주거로 지금 저희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실상은 여기 부분은 사실 도시와 연결되어 있는 광장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왜냐면은 바로 옆으로 그리고 건너편으로 주위로 여기가 판교 테크노밸리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형태는 사실 돌로 마감이 돼서 도시 형태의 기능을 줬고, 그리고 충분히 주변에 공원에 대한 자연 환경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고요. 대신에 공동주택이 가져야 되는 자연 환경은 이 도심시설 이후에 위에 있는 공동주택에서 영위할 수 있도록 최대한 공중정을 많이 확보하는 계획을 진행을 했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의미가 함축적이었고 직주 근접이 가능한 부지 위에다가 도심 내 공동주거를 설치하면서 그들의 갖고 있는 상생할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라, 이런 식의 요구 조건이 달려 있었거든요. 이게 사실 저희 설계 컨셉의 메인인데 이제 이 광장이 1차적인 외부 공간이라고 한다면 사실 이제 안쪽에 있는 단위 세대들은 최종적인 주거 공간이 되거든요. 그래서 광장하고 주거 공간 사이에 그 단위 세대의 커뮤니티를 이룰 수 있는 복도가 놓이고 그 복도 다음에 그 여기서 이용자가 같이 할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부대시설이 있고 그 부대시설 다음에 이제 도심 내 광장과 이제 한 번 더 필터링 할 수 있는 외부 공간이 있고 나서 이제 광장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외부 공간이 시작해서 점점점 이제 프라이버시가 확보돼야 되는 주거로 가는데 사이사이 켜를 둬서 그 기능 이제 도시적인 기능을 완화시키고 그 사이 켜를 이용해서 이 경기행복주택의 커뮤니티를 형성시킬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한다는 개념이 사실 이 설계 프로젝트의 메인 개념입니다. 사실 이제 이 프로젝트는 이제 블록 공동형 커뮤니티 시설이라고 명칭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저희가 디자인할 단계에 사실 프로그램 여러 가지들을 검토를 했었어요. 뭐가 가장 필요한가? 사실 이게 화두거든요. 지금 여기 사용자가 가장 필요할 게 무엇이고 또 가장 많이 사용할 것이 무엇인가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 저희가 판단했던 건 먹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혼자 살다 보면 또 여기 자체가 소형 원룸형 세대이기 때문에 사실 세대 내에도 주방시설이 이렇게 보통 일반적인 가정집보다 협소하고 또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커뮤니티를 이루려면 같이 모여야 되고 이런 기능적인 부분과 사회적인 부분을 감안했을 때 이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주방을 제공해 주는 게 어떨까 했었고요. 지금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커뮤니티 기능까지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주방이 곳곳에 여러 군데 있고 그 사이사이에 이제 또 개인적인 작업을 할 수 있는 스튜디오 형식의 그런 블록 공동시설들이 요소요소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위치가 피트니스 센터 자리였어요. 근데 이 피트니스 센터 부분 부대시설 같은 경우는 외부 공개는 안 되고 이제 이 주거 단지가 쓸 수 있는 공간으로 해야 되는데 다른 지역 편의시설도 이쪽에 들어와야 됐기 때문에 그 지역 편의시설 자리를 이제 저층부 도시와 연결되어 있는 부분에다 지역 편의시설을 주고 피트니스 센터는 사실 이제 주동 내부로 옮겨주는 계획을 했고요. 지금 2개소가 계획이 돼 있고 그 2개소가 이제 분리돼서 한 개소는 이제 산소 운동이 가능한 피트니스 센터, 또 하나는 GS룸처럼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기능을 분리해가지고 2개소로 지금 배치를 해놨습니다. 그 공용 주방, 같이 쓰는 주방에서 어떠한 이제 공간적인 얘기들, 행위적인 얘기들이 일어났을까 하는 부분을 나중에는 꼭 한번 더 짚어보고 싶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최초 도시 계획 단계라고 해야 되나요? 지구 단위 계획 단계에서 이 부지는 공동주택이 들어오기엔 약간 좀 무리가 있었던 부지로 알고 있어요. 최초 여기가 이제 도유지에 이제 주차장으로 쓰고 있었고 주변에도 보면은 이제 기업의 이제 연구단지들이 위치를 하고 있었는데 또 요 보틀공 너머에는 이제 비행장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걸려 있는 부분들이 고도 제한도 걸려 있고 그리고 이제 공급 규모는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 한정된 높이 안에서 건물을 넣어야 되고 또 저희가 컨셉을 갖고 있는 주거와 도시를 연결시키는 광장도 넣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하다 보니까 층고들을 확보하기가 어려웠어요. 지금 규모는 지하 2층에 지상 8층으로 되어 있는데 지상 1층에다가 부재시설을 주고 실제 공동주택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은 7개 층 내에서 300세대를 저희가 구성을 해야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층수를 낮춰가지고 각 층의 층고를 높이고 싶었는데 그게 실제적인 제한 때문에 구조적인 고민까지도 하고 해도 3m대에서 멈췄던 게 좀 아쉬운 부분도 사실 있긴 합니다. 이 프로젝트의 특이성이라고 해야 되죠. 사실 이게 최초의 현상 설계로 나와서 이제 민간 사업자로 전환되면서 이 프로젝트가 진행이 됐는데 제가 이제 공공주거도 해보고 민간주거도 해봤는데 이거는 이제 일부 공공주거에 포함이 됩니다. 이 프로젝트의 원 발주처인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발주 나올 때 현상 설계 과제도 그랬고 그리고 그 이후에 민간 사업자 공모로 진행이 되면서 이수 컨소시엄에서 저희와 설계를 진행할 때도 그랬고 사실상 주거에서
배제할 수 없는 사업성이라는 부분이 이 프로젝트에서는 상당히 많이 이제 배제가 되고, 그거 외에 이제 어떤 상징적인 부분, 직주 근접한 도심 내에 공공주택을 주면서 그 공공주택을 사용하는 이용자한테 어떻게 더 활성화된 또는 풍부한 이런 주거 환경을 줄 수 있는가를 같이 고민했던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이고요. 그 결과물이 됐을 때 어떤 사실 가치로 따질 수 없죠. 그런 부분들이 요소에 지금 여기에 보이는 부분들에 다 녹아 있다고 보고, 그게 가장 인상이 깊고, 조금 더 했으면 더 잘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이 이런 기회이기 때문에 또 다시 한번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위치는 그 도로 전면 쪽 사이에 있는 동하고 동 사이의 오픈 공간인데요. 지금 제 뒤로 보이시는 부분, 왼쪽 부분은 이제 202동 쪽에서 연장돼서 나오는 테라스 부분이고, 이제 오른쪽 부분은 101동 쪽에서 나오는 테라스 부분이 보이십니다. 이 두 개의 테라스가 지역시설 위에 공중정원하고 만나서 이 아까 말씀드렸던 저층부 위에서 공동주택의 전체의 동선을 연결하고 외부 공간을 연결해줘서 하나의 공동주거 형태를 공유하게 만드는 기본적인 동선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저희가 이제 이 층마다 설치되어 있는 이 테라스 개념의 그 외부 공간은 목재 재질을 마감으로 해가지고 주변에 보이는 뒤에 보틀공원하고 그 설치되는 조경하고 해서 자연 친화적인 공간을 구성해서 도심 내에 있는 공동주거에다가 그 친환경적인 자연적인 부분을 최대한 넣어주기 위한 부분으로 계획이 진행이 됐습니다. 사실 이 프로젝트의 그 공간적인 가장 특징은 이 인면을 지금 띄고 있는 층층이 설치되어 있는 공중정원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 공중정원의 형태하고 계단의 설치 위치가 가장 여러 사람들이 의견이 달랐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계단이 지금 우리가 쓰는 일반적인 그 수직 계단처럼 되면은 형태의 재미가 없어지고 공간이 일률적이 되기 때문에 같은 부분만 계속 쌓여 올라가는 형태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런 여러 가지 논의를 통해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계단들이 층별로 엇갈려져 가면서 가 있고, 이 계단이 마주보는 공간들이 계속 연속적으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계속 이어져 내려가기 때문에 이 층층이 있는 공중정원들이 하나의 공간으로 인식될 수 있게끔 어디 위치에 서도 이제 층이 구분이 되어 있는 외부 공간이 아니라 하나의 공간이 이 광장과 그 앞 주거의 가운데서 그 연결시켜주는 공간으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 계단 위치들이 그런 고려를 통해서 작업이 됐고요. 그런 부분들의 논의가 있었는데, 이런 거는 이제 굉장히 젊은 친구들의 생각이 많이 반영이 됐던 부분입니다. 전통적인 공간이라고 하면 사실 저희가 이루고 있는 주거도 아파트 문화라고도 많이 얘기를 하지만 그 사실 사이사이 찾다 보면은 저희 전통적인 주거 부분이 없다고 할 수가 없거든요. 현대화된 문화생활이라고 하지만 주방의 공간을 보거나 아니면 거실의 공간을 보거나 하더라도 최초에 있었던 사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혀 없을 수가 없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을 하고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는 부분하고 또 이제 외부 공간에서 봤을 때 저희가 집에 들어갈 때 하는 그 대문, 누화 진입이라고 하는 개념들, 이런 부분들이 사실 요소요소에 있습니다. 지금 보면 주출입구를 할 수 있는 이 공간 하부에 있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누화 진입 개념으로 해가지고 그 위에다가 얹고 밑을 열어서 안으로 진입해서 다른 공간을 이제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부분들의 개념이 조금 들어가 있죠. 1,600평 정도의 부지이고 실제 연면적은 지하 2층에서 지상 8층까지 6,600평 정도 됩니다. 총 세대수는 300세대 정도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에 230세대가 전용 16, 그러니까 9평 정도의 세대, 그리고 나머지 70여 세대가 26평으로 해서 13평 정도의 평형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90% 정도가 이제 사회초년생, 그리고 청년, 그리고 산업단지 근로자를 위주로 공급이 되게 돼 있고요. 그 중에 30세대는 공공임대주택 특성상 이제 노약자, 고령자, 장애인용 위해서 별도로 분리돼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은
이제 그 단위들을 사용하면서 할 수 있는 기능성하고 그리고 내부 공간의 어떤 확장성 이런 부분들인데요. 이게 그 원룸형 또는 이제 소형으로 해가지고 공급이 되기 때문에 보시면은 이제 한쪽 벽면을 전부 다 수납 또는 기능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렇게 구성을 해서 외부의 다른 부분하고 기능 부분을 분리해가지고 작지만 그 안에 공간을 최대한 영유할 수 있게끔 계획을 진행을 했고 그리고 그 적은 편에도 불구하고 이 베일을 최대한 확보해서 채광이라든지 이 실외기실 같은 기능 때문에 좁아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해가지고 공간을 사용할 수 있게끔 했고요. 그리고 가구 같은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저희가 전체 확장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건조대라든지 아니면 식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인테리어 디자인을 별도로 진행해가지고 수납 가구 아래 식탁을 넣어놓고 그리고 수납 가구 내부에다가 건조대를 집어넣는 식으로 해서 그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끔 고민을 많이 좀 했습니다. 어떤 공공임대주택의 기준이기도 한데요. 그 청년 공급을 위주로 하는 부분에서는 특히 이제 소형 냉장고 그리고 세탁기 그리고 가구로는 식탁 그리고 에어컨 등을 이제 공급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도 인테리어 디자인을 할 적에 이제 가구랑 같이 해가지고 붙박이 가구와 일체로 해서 디자인을 진행을 했고요. 네, 그리고 보시면은 지금 천장 쪽에는 사실 이게 이제 저희가 보통 할 때 우물 천장이라고 하는데 저 제안을 했던 게 이게 층간 소음의 방지 시스템 해가지고 우물 천장 보면 벽면에 구멍이 많이 보이실 텐데 이쪽을 통해서 내부 울림이 빠져나갈 수 있게끔 해가지고 천장 간에 일어나는 소음을 최소화 줄이는 그런 시스템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판교 테크노밸리에 근무하는 사회초년생들은 그 지역의 높은 주거비로 인해서 원거리 통근에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이러한 청년들을 위해서 교통이 편리하고 직지 근접이 좋은 위치에다가 성남판교 행보주택을 제공하여서 시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부담을 덜어주고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찾는 데 기여하고자 했습니다. 성남판교 경기행보주택은 기존의 행보주택보다는 더 예쁘고 특색 있는 외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들의 문화활동을 위한 세미나실, 오픈도서관, 그리고 공동작업실 등 20여 개의 공동시설이 야외 데크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야외 데크로 연결된 부분이 오픈 테라스가 되는데요. 이 오픈 테라스를 통해서 서로 교류하고 입주민이 하나가 되는 그런 공간을 계획하였습니다. 일단은 저희 도유지로 시작을 하게 되면서 아주 좋은 위치에 행보주택을 제공할 수 있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야외 테라스나 이런 공동시설이 가장 많이 이용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세대 내부는 조금 1인 가구용이다 보니까 좀 협소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개방된 공간을 더 원하는 그런 추세가 있는데, 그래서 야외 테라스에 나와서 시원한 바깥 공기도 쐬고, 그리고 타인들과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공동 작업실이나 또 오픈되어 있는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다든지 그렇게 생활을 하면서 답답할 수 있는 그런 원룸에서 벗어나서 잠시나마 좀 힐링을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주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업을 진행하면서도 그랬지만 전 여기 중정 공간이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일단은 외관에서 봤을 때의 느낌하고 또 이렇게 들어왔을 때 느낌은 굉장히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중정에서 이렇게 안을 한 바퀴 둘러보았을 때 굉장히 예쁘고 또 안락한 느낌이 있고요. 또 야외 테라스에서 층층이 또 바라보는 중정의 모습이 또 색다른 모습이 있어서 야외 테라스에서 그렇게 바라보는, 중정 쪽을 바라보는 느낌이 굉장히 좋았고, 또 그 중정 바닥 패턴을 원래 이제 설계에 있던 그런 디자인하고 저희가 또 변경을 해가지고 좀 더 예쁜 디자인도 변경을 했거든요, 중간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자랑할 만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공용 시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초반에는 같이 사용하는 게 힘들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저희 야외 테라스, 오픈 테라스가 계단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단을 통해서 다니다가 보면은 모르는 사람하고도 상호 교류할 수가 있고, 또 그렇게 또 친해지게 되다 보면은 또 같이 이렇게 공동 시설을 또 사용할 수 있고, 그래서 점차적으로 좀 더 살다 보면은 서로 이제 교류가 일어나고 소통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런 사업 방식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아했고 처음이라 조금 생소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들이 진행하면서 긍정적이었던 부분은 하자 예방이나 입주민 편의를 위한 개선 사항을 사업 초기에 설계 도면에 반영할 수 있었다는 거 하고 새로운 사업 방식에 대한 업무 지식을 습득할 수 있어 기술자로서 한 단계 성장하는 기회가 되었던 것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속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의 도급 방식과 도급 공사와는 다르게 공동 시행사 입장에서 설계 도면을 작성하고 그 다음에 사업 계획하는 것이 생소한 업무라 사업 초기 업무 분장 및 방향 설정이 상당히 저로서는 좀 어려웠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을 통해 사업의 발주부터 입주 관리까지 전 과정에 대한 업무를 배울 수 있었고, 또한 이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사업을 추진할 때 좀 더 나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업무 지식을 습득할 수 있었던 것이 개인적으로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외부 특화가 조금 잘 되어 있습니다. 그 특화에 대한 부분을 제가 잘 수행했을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의 이제 설계하는 과정이나 또 도시공사 담당하고 그다음에 설계자하고 이렇게 협의하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조금 옥신각신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저는 실제 현업에서 실제로 그걸 수행하는 기술자고 실질적으로 또 설계하고 또 생각하는 그런 부분하고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날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막 서로 고민하고 협의하고 이랬던 부분들이 저는 상당히 기억이 좀 많이 남는 것 같고요. 오픈 키친, 도서관, 조그만한 영화관, 영화관이라서 PPT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되고, 그다음에 내 자랑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생각이 똑같은 사람들끼리, 그다음에 취미가 똑같은 사람들끼리 소모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적층으로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